사람이라면 안전하게끔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할 텐데 이거 뭐 계속해서 당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당하고 이런 정도면 정부에서 그냥 문수해가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자, 그래도 저희 콘 119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요. 오히려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런 장이 기회장이 연출이 되면서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맥점이라든지 타점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투자고지사항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해당 코인이나 종목에 대한 가치나 상승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3 거래소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코인원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원 거래소입니다. 지금 현재 700만 원 가격대가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700만 27,000원의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뭐 딱히 거래량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가액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좀 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700만 원 이탈이 된다 하면 추가적인 하락세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자 유일하게 반등세를 준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시가 부분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왔지만 이더리움 이더월렛 같은 경우 해킹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악재 부분들이 다 사라졌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악재가 사라져서 오히려 이런 부분도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 낙폭 과대로 인해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거래소 해킹 자체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49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은 이더리움 클래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제하고 비슷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도하게 이렇게 물량들이 나오면서 가격점 부분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8,060원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플코인입니다. 다른 코인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리플코인만큼은 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500원 가격대가 이탈이 됐습니다. 493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코빅 거래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빅 거래소입니다. 자, 비트코인 700만 46,500원에 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자, 50만 원 가격이 무너진 49만 2,300원 2.2% 하락을 하고 있고요. 리플 코인입니다. 492원 2.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18,130원 1.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18,000원, 특히나 이제 17,000원, 19,000원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다른 날보다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 제일 빠르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리카 코인입니다. 73원 5.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고요. 77만 1,500원에 3.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이트코인입니다. 86,150원 2.6%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 골드 62,000원에 2.3% 가격점 분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매수세가 많이 죽어 있는 만큼 지금 비트코인 골드나 라이트코인 같이 오히려 매수세가 없이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가격점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줄 때쯤이면 충분히 가격점 부분들 가볍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빗성거래소 비트마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최성진 전문가입니다. 자, 그동안 상승했던 이런 코인들이 오늘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이저 코인들, 시가총액이 좀 높은 코인들은 좀 눈치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 그렇게 큰 여파는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싼거래소 시세 먼저 알아보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비싼거래소 지금 종가 기준 시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비싼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700만 원 선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2.83% 하락한 70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50만 원이 깨진 상태입니다. 현재 2.19% 하락 중입니다. 4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 2.56% 하락한 상태로 마찬가지나 이제 500원 구간을 좀 깨지면서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현재 2.40% 하락 중입니다. 7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이오스 코인입니다. 5.64% 하락 중이네요. 7,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라이트코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이트코인 3.71% 하락 중입니다. 8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에이다코인입니다. 6.21% 하락한 상태로 166원에 거래 중이고요. 트론코인 현재 39원입니다. 현재 4.87% 하락한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모네로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네로코인 현재 4.65% 하락 중이네요. 13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시코인입니다. 3.76% 하락 중입니다. 23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 하락 중입니다. 18,0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코인입니다. 6.54% 하락 중이죠. 31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체인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4.74% 하락 중입니다. 2,752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오미세고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세고 코인 4.27% 하락한 8,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제트캐시 코인 보겠습니다. 3.57% 하락 중입니다. 17만 2,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음으로 퀀텀 코인입니다. 퀀텀 코인 4.42%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8,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콘 코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코인 지금 현재 5.73% 역시나 하락 중입니다. 7,559원에 거래 중이고요. 수정하겠습니다. 1,75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리카 코인 4.16% 하락 중이죠. 92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3.37% 하락 중입니다. 3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로엑스 코인 3.92% 하락 중이네요. 1,51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에터니티 코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30% 상당히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7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어거코인이죠. 어거코인 어젯밤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강한 좋은 흐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3.87% 상승 중입니다. 48,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스팀코인 이어서 또 봐야겠죠. 7.47% 하락 중입니다.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골렘코인입니다. 8.24% 좀 강한 하락세가 이어나면서 43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스트라티스 코인 이어서 보겠습니다. 4.31% 하락 중입니다. 4,4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현재 7.26% 하락한 26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H쉐어 보겠습니다. H쉐어 3.50% 하락 중입니다. 6,3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B3 코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 하락한 53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루프린 코인입니다. 0.79% 하락 중입니다. 1,00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엘프코인 0.78% 상승한 89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이어서 보겠습니다. 2.76% 하락 중이네요. 1,23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왁스코인 5.53% 변경됐습니다. 4.72% 하락한 상태로 5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모나코 코인 11.41% 큰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80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토스 코인 6.43% 하락한 2,76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파워레저 코인입니다. 파워레저 코인 그동안의 상승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21% 하락한 상태죠. 92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프트 코인 3.89% 하락 중입니다. 49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싼 거래소 마지막 코인입니다. 테넥스 코인 알아보겠습니다. 6.72% 하락 중입니다. 2,93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은 좀 힘을 못 쓰고 좀 하락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상승했던 이런 상승했던 코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차익 물량 실현 그리고 당분간의 조정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 가치로 인해서 움직이는 가치 코인이 성장한다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 재무장관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법정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호재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매일 제가 방송 끝나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코인 전망,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셨겠지만,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국면에서 앞으로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오늘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세 실시간 알아봤는데요. 어제도 비트마니 전문가님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10%에 가까운 또 차익을 냈다고 합니다. 근 일주일 동안 이제 100% 이상 이렇게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겠는데요. 정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점이라든지 타점 코인들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리시면은요 비트마로 전문가님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투이다 힐링 캠프 시간대 문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자,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바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앞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핫뉴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져온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시니까 충분히 매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는 인도 정부 크립토 등 법정화폐로 활용을 할 것이다. 또 이제 태세 전환을 한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암호화폐로 압류를 했다.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알아볼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다. 가상화폐 범죄 조사할 TF팀을 구성을 했다. 자, 이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전부 다 세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정부에서 가상화폐 등 법정화폐로 활용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중국 따라하기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인도도 상대적으로 보면 IT 쪽으로는 최대 강국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예. 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보다 그 인도 쪽이 오히려 IT 강국이다. 자, 이러한 평도 이렇게 심리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인도 정부에서 법정화폐를 이렇게 법제화 시켜가지고 직접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중단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권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금지를 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하락을 이렇게 견인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이게 만약에 호재로 반응을 해서 시장에 반영을 하면 반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전혀 반등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 뭐 이 뉴스만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상당히 좋은 호재고요. 하지만 인도에서 지금 법적 화폐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뉘앙스라든지 이런 의미들을 찾아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를 법적 화폐로 이제 발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좋은 또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자, 한국에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이제 주한 인도 부대사가 직접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 지금 모리 인도 총리입니다. 모리 인도 총리가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인도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핵심은 모든 거래, 그렇죠. 모든 거래 기록을 저장하는 것인 만큼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통제를 직접적으로 하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규제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자, 아시겠지만 이 인도는 4월 달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금융권의 서비스 그리고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요. 이번 달 말에 저희 코인119 이번 달 초였죠. 저희 코인119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에서 가상화폐 이런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한 서비스 전면 차단 소식을 내세웠죠. 그만큼 이 가상화폐를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중국 따라잡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특히 이제 IT 강국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IT 강국입니다. 이런 IT 강국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이 블록체인을 놓친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7월 초에 금지를 했지만 바로 입장을 바꿔서 7월 중순 오늘이죠. 다시 한번 이 가상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을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습니다. 뭐 인도 금융당국이죠. 인도 금융당국은 지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전담 조직을 또 편성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만큼 현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불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규제하고 투명하게 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초에 이제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다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지금 지속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암호화폐를 정부 자체에서 통제를 하고 정부 자체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또 만들어내는 규제하는 그런 법정화폐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모바일 자금이체 등 뭐 여러 가지 사유,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자, 인도는 지금 상당히 이주해서 지금 해외 노동자들이죠. 해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해외 노동자들이 인도에게 자금을 벌어들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이주자, 이 해외 거주자들이, 해외 노동자들이 이제 인도로 국내로 이제 자금을 이제 송부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간편하고 쉽게 인도로 이제 자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요. 자, 결국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더불어서 인도 이번에 부대사입니다. 부대사가 한국과 인도의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협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협업을 통해서 뭐 양국 국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우리 협업을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화답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인도 IT 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국내 IT 인재들이 자국으로 마찬가지나 돈을 보낼 때도 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그리고 가상화폐 결제를 허가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이 국내의 문도 두드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를 좀 알아봤었는데요. 자, 두 번째 뉴스랑 연관돼서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죠. 자, 일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암호화폐로 압류를 했다.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방금 전에 법적으로 이제 금지를 했던 인도에서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을 법적 화폐로 인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여줬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미 법적 화폐로 자산으로 인정을 한 나라입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 이런 나라들이 이미 법적 화폐로 인정을 했었죠. 자, 이번에 일본에서 하지만 뭐 이게 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처음입니다. 국내에서는 예전에 한번 이 법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몰수 판정이 났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또 최종국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흐지부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는 이미 법적 화폐로 인정한 상태에서 이 과태료를 가상화폐로 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자, 이 금융위원장, 저희 한국의 금융위원회에서 또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법적 화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좀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주정차를 좀 지속적으로 위반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약 하나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남성을 보니, 자, 뭐 직업이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직업도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적금 통장에 잔액도 없고요. 도저히 체납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법적 화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압류가 가능하다라고 좀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효고현 경찰청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가상화폐를 압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당연히 이제 가상화폐,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가 자산이냐 아니냐, 뭐 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의 사례를 더불어서 가상화폐를 자산이다라고 확실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 상당히 좋은 뉴스고요. 앞으로의 호재를, 앞으로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가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두 번째 기사까지 연달아서 알아봤습니다. 뭐 인도에서도 정말 태세 전환을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분위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을 4차 산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서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 빠르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좀 더 다른 국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일본 경찰에서도 암호화폐가 결국에는 자산이다 하면서 몰수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판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암호화폐로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다 가상화폐 범죄 조사 TF를 이제 구성을 한다, 이런 소식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범죄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FBI에서 이제 최근에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범죄 관련해가지고 이제 싹 이제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게 있냐면, 결국에는 익명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해킹에 관련해가지고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굉장히 궁금하고, TF팀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이거에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끼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FBI에서 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여러 각국의 수사 기관에서 규제를 할 때마다 이 가상화폐는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긴 시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이게 암호화폐가 뭐 하루 이틀하고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고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자, 이만큼 가상화폐 불법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자,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TF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포스죠. 이 태스크포스는 각 문제가 있을 때 각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 대표들이 모여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직이고요. 자, 예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해결책만 찾고 이제 많은 그런 TF였었는데, 자, 지금의 TF는 좀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문제 해결책을 찾고 방안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해결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영향력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뉴스가 더욱이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이 수사 관련해서 뉴스를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뉴스는 더 큰 뉴스인 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불법을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불법 자금들이 없어지고요. 투명한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태스크포스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 미 법무부에서 이미 태스크포스를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거는 뭐였냐면 이 사이버 보안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더 진보돼서 이제는 가상화폐 전체에 이제 사기성 보안 그리고 사기성 이런 화폐 이런 것들이 뿌리 뽑는 이런 더 커진 태스크포스다라고 보여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 태스크포스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도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죠. 부장관이 직접 이제 수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신력이 있고 더욱더 크게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이런 투명한 시장, 또 가치적으로 움직이는 코인들,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더욱더 인식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 해킹 당했던 코인을 이렇게 자국 화폐라든지 또 뭐 달러라든지 이렇게 이제 현금화 시키는 그러한 이제 해킹을 하고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뭐 죄다 잡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나쁜 건 나쁜 거고 선량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뭐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킹이 났었다. 해킹이 났었던 거래소는 그냥 일벌백계 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그냥 퇴출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한번 해킹 당했던 곳은 나중에 또 해킹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조심스럽게 강하게 이렇게 규제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활발하게 생태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